전북 지키려다가 다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김영남 지키려다가 다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이미 붙었어요. 지금 SNS에 오늘 새벽부터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당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신나게 선거운동 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특히 대구에 계시는 민주시민들이 정말 오랜만에 내가 파란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거 플러스 저는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 아닌가 이제 이 영남 시민분들은 강도한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강도가 가까워지는 딱 그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기본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구나. 언젠가부터 우리가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꿈꾸는 사람들보다 내 평온한 삶과 내 이익을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서울 선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지도부 자체도 분열돼 있었고 우리가 김용남 후보, 그다음에 과거에 이현주 후보, 뭐 이해훈 후보자 이런 사람들 영입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서 중도로 확장하고 중원으로 가고 보수 지역까지 우리가 지형을 넓힌다. 이런 명분이었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김용남 후보가 평택에서 후보로 나서서 선거 전에 임했던 모습이 타 지역의 중도 확장을 하고 보수 지형을 잠식하는 데 기여를 했나요? 현장에서 저 말하자면 경남이나 저 강원도나 대구에서 뛰시는 분들은 또 부산에서 뛰시는 분들은 다 이 문제가 빨리 정리돼야지 큰일이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고 저는 사실은 평택을 선거는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 짜여진 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 자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 내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라면서 모든 귀책 사유가 있는 후보 그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으로 바뀌었어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 끝에 평택을 골라갖고 오겠다고 한 거.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잘 안 맞는 단추라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합당 논란이 논란으로만 남고 불발된 채 끝나서 감정의 해결이 안 됐는데 사실상 민주진영 내세의 대결이 뻔히 불붙었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명분으로 들고 선거를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 후보가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의 대권주자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맞는 선거운동 전략이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대권 후보답게 선거운동 하다가 지면은 그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혁신당은 자생력이 부족한 정당,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작은 정당이니까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층과 어떻게 연대하고 같이 하나로 크게 만들어갖고 그 파이 안에서 승부를 봐야만 앞으로의 길이 열리는 정당인 건데 특히나 앞으로 연대 통합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선거운동을 할 때도 김영남 후보가 뭐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문제있다, 네거티브 할 수 있죠. 검증하는데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에까지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공천한 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는 나를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쁜 것만 증명하는 거지. 그런데 조국 후보 본인, 조국 혁신당은 이런 비전을 갖고 민주 진영을 어떻게 만들 거고 우리는 무슨 정책각을 갖고 있으니 제가 대범하고 크게 정치하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어차피 예전에 동탄 때도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선거운동했었냐면 그때 민주당 한 명 더 되는 거 별로 그거 의미 없다. 근데 윤석열이 제일 기분 나빠할 거는 내가 당선되는 게 제일 기분 나쁠 거다. 사실 그게 어쨌든 먹힌 거예요. 그러면 민주 연성 지지층들한테 이번에는 내가 민주당을 좀 좋아하고 많이 찍어왔지만 그래도 이번엔 조국 후보를 한번 찍어줄까 했던 분들한테 멋있는 좀 폼나는 대권 후보답구나 이 다음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진흙탕 싸움에서 내가 오히려 주도했잖아요. 그건 분명하니까 저는 그 모습이 좋지 않다. 그래서 선거에서 지는 모양새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담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 세력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투표장에 나갈 명분을 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오만함을 심판해야 된다는 명분을 줘버렸고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네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어. 왜 이런 명분까지 줘버렸다. 이게 이제 정원호 후보가 너무 수세적으로 그리고 너무 방어적으로만 그리고 좀 자신 없게 본인의 이제 컨텐츠를 혹은 좀 공격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자신감 있는 어필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게 좀 너무 저 사람 점잖아, 너무 매가리가 없어, 또 내지는 너무 자기 컨텐츠가 없이 그냥 좀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을 조금 많이 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식 동물이 필요한데 너무 초식남처럼. 초식남이었다.
시장을 꽤 방어만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했잖아요. 근데 예. 사실 오세훈 시장에 얼마나 실정이 많고 잘못한 게 많아요. 그거를 자기가 조금 과감하게 좀 치고 나가는 것도 필요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정원호 후보 자체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하고 차별화가 사실 이제 안 됐고 오세훈보다 내가 더 잘 알게 부동산 문제는 이런 정도였죠. 차별화된 정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럼 나는 그냥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세게 나가버릴게라고 하든지 진짜 오세훈처럼 그냥 이쪽에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 부동산을 지켜주는 쪽으로 가든지 뭔가 하나 좀 양자 태결 비슷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두고두고 앞으로 서울 선거는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익 투표를 하는 걸로 지금 굳어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계급 부동산, 그냥 부동산. 모든 걸 다 그냥 그거 다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리고 네. 뭐 고가차도가 무너지든 말든 지하철 공사를 부실하게 했던 말든 나만 거기 없으면 돼. 집값만 올라가면 돼. 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두고 벌이는 선거라기보다는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느냐의 선거가 됐는데 그게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그 인구 구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선거 전에 서울이 보면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들 신혼부부들이 이제 집값이나 이런 걸 감당을 못하고 다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경기도는 말하자면 민주 지형이 좋아지고 서울은 예. 고령의 자산가들이 주도하는 지금 사회로 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지금 비슷한 모양이 될 수 있다. 예. 저기가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산. 그럼 여기는 노인과 아파트. 그게 현상적으로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참 속상했던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엎어지면서 진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꼭 강남 3구 표가 그렇지. 나오면 나중에, 거기서 나중에. 몰표가 나와가지고 네. 다른 모든 구에서 이긴 거를 상쇄하면서 뒤집어 버려요. 네. 이게 윤석열 때도 그랬고 네. 강남 3구는 이미 이익으로 똘똘 뭉쳐 있는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호의를 베푼다고 이제 달라질까?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빵점이었거든요. 그럼요. 나는 그런 게 뭐 되게 대응하는 것도 너무 황당했지 또. 그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게다가 뭐 내가 거기 가면 뭐가 달라지고 뭔 도움이 되겠냐고.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네. 그러냐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랑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우리 나 강남 살지만 우리 전부 다 1번 찍었거든 솔직히.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안 먹힌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안전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리고 오세훈이 그동안에 하면서 뭘 잘했나. 사실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또 기회를 또 주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산 얘기밖에 사실은 나는 할 게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은 더 이상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밭이 아니죠. 그렇게 된 지가 오래가 됐죠. 그렇죠. 네. 20대 여성이 네. 지난번보다 훨씬 덜 찍었어요 민주당을. 지난번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후보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실패했다. 아 매력. 네, 그렇지. 그러니까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막연하게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저 계층한테 예. 그래도 김부겸은 후보의 매력으로서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매력 어필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그럼 그게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맞는 근데 말이다. 정원우 후보는 그걸 못 보여줬다. 그러니까 20대 남성 너무 극우화돼서 쟤네 안 돼. 그럼 영원히 안 돼요. 그럼 맞아요. 그 계층 포기하고 갈까요? 투표할 거예요? 전국 선거인데 수권 정당인데 그러면은 안 되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공략할 거예요? 저는 그런 큰 판에서의 전략이 이번에 내란 청산이니까 이번에 장동영이 너무 별로니까 아직도 윤어게인으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되겠지라고 한 게 결국엔 좀 이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솔직히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민주 진영이나 진보의 시민들이 너무 엄격하기도 하고 너무 우리 편한테 야박하기도 하고 좀 기운을 북돋아주지 않고 너무 맨날 뭐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편 내부 우리 지지자들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만 하고 아니 왜 우리의 진정성을 맨날 의심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정말 나는 그래도 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그냥 우리를 좀 옹호해주고 그래 너 좀 잘해 근데 우리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정말 죽일 듯이 막 돌팔매질하고 이게 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금도 봐봐요 모든 사람들이 야 솔직히 말해갖고 막 국민의힘이 잘해서요 근데 걔네는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해 이제 이러면서 그냥 봐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는 중인데도 너무 우리한테 뭐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섭섭하고 좀 속상하고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무슨 조금의 그러면은 다른 생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맨날 싸움만 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이 들어 좀 질린다 막 이런 얘기도 좀 들고 그래요 솔직히 질리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앞으로 이제 더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다툼들이 생겨나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지층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이 전체 진영 안에 소진영주의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거세지고 있잖아요. 예.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 20년 집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우리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예. 근데 아니었죠. 결국에는 그 내부의 분열이든 갈등과 모순과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만 하는 정부고 이재명 잘 마무리해가지고 민주진영이 뭐 어쨌든 지금 저 내란 세력을 일소해가지고 새롭게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겠다고 한다면은 이런 위기 단계들을 잘 극복을 해 나가면서 지지층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지층이 하는 데 약간 따라가는 진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의원들이 제일 심하지. 그러니까 그 갈등을 더 부추기잖아요. 양념을 계속 치면서 네. 불소리 더 던지며가지고 이 지지자들이 갈등하는 와중에 그것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치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양쪽에 다 있어요.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되게 줄어들고 되게 위축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원래 민주진영의 큰 힘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것. 파란색이라고 하는 그 중에 짙푸른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뭐 연보라색도 있고 많은 색깔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게 민주당의 덕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와해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소위 민주개혁 진영이라고 하는 게 다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민주라는 말 자체가 다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자꾸 소수로 쪼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내가 찐 민주시민이라고 자부하는 지금 모순된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결국 근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에서 말하자면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현혹돼서 끌려가는 면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촉발된 게 합당 선언과 그 추진 과정, 그다음에 그 무산되는 과정에 근본적으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당이 잘 됐다고 한다면 일단 그러면 조국 후보가 평택으로 안 나가겠죠. 조국 후보 측의 말을 얘기를 해보면은 부산도 고려를 했는데 전재수 후보 측에서 그 구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저항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평택 쪽을 다른 쪽으로 틀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거예요. 내 혼자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집권할 때는 내란청산 정치연합으로 집권했어요. 49% 받아가지고 저쪽 사람들 데려다가 뭐 장관으로 쓰고 다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정당들한테는 하고는 안 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기용 안 했고요. 그쪽 인사들을. 민주당도 어떤 연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같이 국회에서 뭘 하지. 선거연합도 전혀 안 하고 있죠. 근데 혼자 다 하겠다고. 왜? 저쪽이 분열되고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질 수 없는 평택 패배, 당 지도부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오늘 그 인터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 대해서 벌써 이제 각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개인의 패배이지 변화를 열망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오기까지 너무 잘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십시오. 우리 대구에 경쟁이 벌어지고 여야가 서로 시민께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서비스로의 정치의 가능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김부겸 후보 본인의 패배지 대구 시민들의 패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대구 분들이 큰 손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왜 저런 저렇게 분을- 훌륭한 분을 안 찍어주지? 저걸 안 찍고 내란 주연무 종사자를 찍는다는 난 그 심리는. 이진숙 찍어주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개표 초반에 안동시장도 앞서갔었어요. 민주당 후보가. 그래서 역시 그래도 대통령이 고향에 보내신 그런 애정과 정성을 기억하시는구나 했는데 웬걸 뭐 그냥 또 엎어지던데. 저는 대구시장 선거도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남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출구조사에서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기가 저기 찍었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도 찍는 거야. 민주당은 잘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임팩트가 큰 게 이제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원래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좀 힘내서 해주기를 바랬던 대구에서 결국에는 결과가 그랬다는 거 하나가 있고, 서울이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입장에는 그거에 대해서 충격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사실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택지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때문에. 네, 한동훈 후보가 된 거가 1번이고 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되는 게 그렇지. 당에서는 좋지만 장 대표 입장으로 북한에서 보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설 때부터 갈등이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그렇죠. 장도혁 대표 이선 물러나라, 우리 혁신선대위 구성하지 않아요,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 갈등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등록을 했고 이후에도 선거운동에서 단 한 번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장도혁 대표와 오세훈 후보. 그럴 정도로 오세훈 후보는 장 후보를 장 대표를 디커플링하면서 선거를 한 거라서 애초부터 본인이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 더 강하게 이야기했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장 대표를 당 안팎에서 흔들 수 있는 대권급 주자가 왔다는 데서 그러니까 표정이 또 좋지 두 않죠. 명이나 전북 지키다 중요한 거 이제 놓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특히 서울이 처음에 엄청난 차이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예. 완전히 뒤집어졌죠. 여론조사가 진 적이 없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따라 붙었다고는 했지만 그게 이렇게 네. 크로스된 적도 사실은 없었었죠. 게다가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도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앞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또 최근이지. 그런데 이렇게 또 허무하게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 당 지도부에서는 전공만? 전북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저는 평택에 대한 공천 이거 되게 문제가 있었었고 그 이후에 이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성 혹은 뭐 진보당과의 관계성 이런 거 전부 다 좀 제대로 조율을 못한 잘못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